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스파이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들 이제 삼각김밥이라고 많이 부르죠? 약간 까만색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부르시는데, 이 스파이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살짝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발로란트는 이제 알파 지구와 오메가 지구가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이렇게 맞붙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제 브림스톤과 브림스톤이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다중우주 세계관이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오메가 지구에서 알파 지구에 있는 이 레디어나이트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크라는 이제 요거를 쓰는 겁니다. 스파이크가 터질 때 이게 원이 생기잖아요. 원이 생겼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원이 이제 터졌다가 돌아오면서 그 에너지를 알파에서 오메가로 보내는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스파이크에 관해서 이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이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스파이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경우에 모두에게 알람이 갑니다. 스파이크가 어디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알람이 가기 때문에. 감옥 작동.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감옥 작동. 이제 스파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파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제 상대에게 설치 알람이 갑니다. 스파이크 설치. 그리고 설치를 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해체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 소리 범위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소리 범위라 하면 이렇게 제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원이 생기잖아요. 이 원이 상대방에게 들리는 사운드 소리인데, 이 사운드 소리보다 이제 스파이크 관련된 스파이크가 이제 1초에 한 번씩 울리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해체 소리, 설치 소리, 이런 것들은 요 소리 범위보다도 훨씬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A에서 설치를 하더라도 여기 미드에 있을 때도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파이크 폭발 범위는 요 일반 소리 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터질 때는 이 원 범위를 보고 내가 안 죽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다. 근데 죽을 것 같아. 알았어. 확실하다. 공격팀의 경우에는 스파이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 팀의 시야가 없는 경우에도 이 스파이크의 위치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A에서 럴킹을 파고 있더라도 B에서 설치가 됐다면 요 스파이크가 있다는 게 보여요. 스파이크가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 팀이 보고 있지 않아도.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수비팀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스파이크를 보고 있을 때만 이 스파이크에 대한 정보가 맵에 나오게 됩니다. 맞출 곳은 없다. 스파이크를 보고 있지 않은 경우 그냥 여기다. 리테이크를 하러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제 대충 소리로 이제 유추가 가능하긴 하지만 맵에 뜨지는 않습니다. 내가 스파이크를 보고 있어야 그 스파이크가 이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스파이크를 떨어뜨리는 소리를 함부로 들려주면 안 됩니다. 언제 많이들 실수를 하시냐면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스파이크를 떨궈놓고 스파이크를 떨어뜨렸다. 폴트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스파이크 확보. 들리는 이제 범위 안에 상대팀이 듣게 된다면 스파이크를 내려놨다. 애들 스파이크 떨구는데 얘들 디폴트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우리 팀한테 넘겨줄 때는 이렇게 땅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라 스파이크 그러니까 확보. 우리 팀한테 바로 넘겨줘야 소리가 안 납니다. 너 설할래? 스파이크를 스파이크 확보. 떨어뜨렸다.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 팀과 있으면 스파이크를 앞에 확보했다. 이렇게 스파이크를 공중으로 내려놨다.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파이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스파이크의 설치에는 정확하게 4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보고 4초 이상 남았다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봐야 돼. 안설 박아. 적 사살. 노컨컷. 세이지 B였어. A였어. 마찬가지로 상대가 4초가 안 남은 상태에서 설치를 누른다면 도망가면 이길 수 있겠죠. 그래서 4초 후에 정확하게 설치가 되고요. 스파이크 설치 완료. 그리고 설치가 된 후 정확하게 45초 후에 스파이크가 터지게 됩니다. 스파이크는 설치를 할 때 앞을 보고 있는 이 방향 기준으로 바로 앞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벽에 붙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벽에 붙어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스파이크 설치. 스파이크의 해체 범위가 이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설치를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벽에 붙여서 하시면 이제 연막샷을 쏘거나 할 때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스파이크 설치 완료. 그리고 스파이크는 설치가 되고 나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빨간색 스파이크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이제 초당 1회로 하다가 25초 뒤에는 이제 초당 2회로 바뀌고요. 그리고 35초가 지나고 나서는 초당 4회, 그리고 40초가 지나면 초당 8회, 이런 식으로 2배가 빨라집니다. 이제 이걸 외우기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은 시간이 20초일 때는 이제 2배로 빨라지고요. 이제 그 절반인 남은 시간이 10초일 때 또 2배로 빨라지고, 또 남은 시간이 5초 남았을 때 2배로 빨라집니다. 지금은 이제 20초, 10초 남았죠? 여기서 5초 남았을 때 한 번 더 빨라지는 겁니다. 네, 더 빨라졌죠? 그리고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스파이크 설치를 할 때 벽에 너무 가깝게 치는 경우엔 스파이크 설치 완료. 이렇게 낮은 난간 위에서 해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상대를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연막샷을 하더라도. 이렇게 낮은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벽에 꽉 붙어서 앞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봐주던가 아니면 살짝 뛰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격팀은 스파이크를 설치할 경우 팀원 모두에게 300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설치자는 공포인트를 하나 얻게 됩니다. 스파이크 설치. 보시면 100원에서 400원으로 바뀌었고 공포인트가 하나 생겼죠. 그래서 게임이 끝난 후라도 스파이크를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남았습니다. 5명에게 300원씩 들어가는 게 1,500이잖아요. 이 1,500보다 이제 비싼 총기들도 있죠. 뭐 벤달이라든지 팬텀이라든지 뭐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총들을 주울 수 있으면 이 설치를 하는 것보다 그런 총을 줍는 게 좀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를 설치하는 도중에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총을 쏘려고 하면 이렇게 설치가 끊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설치 소리를 낸 다음에 총을 쏘거나 아니면 발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뭐 스킬을 쓴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다면 상대방의 설치가 끊겼다라는 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설치 소리를 내고 페이크를 넣은 경우에는 수비팀 입장에서는 이 설치가 끝까지 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이걸로 페이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취소를 했더라 하더라도 상대에게는 이 소리가 끝까지 여기다. 들린다는 걸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와의 교전을 유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퍼 B 서방 몰라.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는 해체에 정확하게 7초가 소요되는데요. 반해체 3.5초씩 두 번으로 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해체가 되게 되면 소리가 좀 달라집니다. 일반 소리. 이번엔 반해체가 된 상태입니다. 소리가 조금 더 높죠. 스파이크를 해체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은 이 하얀색 원이 생기기 직전인데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놀라지들 말라고. 하얀색 원이 생긴 직후에 누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원이 생기기 바로 직전까지 해체를 눌러주셔야 해체가 가능합니다. 해체를 누르게 되면 스파이크가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바뀌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비팀의 경우 상대방이 이제 해체를 눌렀을 때 이 빨간색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이 게이지가 올라오는지를 보고 상대방이 진짜로 해체를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 스파이크를 해체할 때 이 연막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스파이크에 연막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연막탄 투하. 이 하얀 선 외곽에서 해체를 눌러주시는데 이때 포인트는 머리를 반대편으로 돌려서 연막샷을 맞을 때 헤드를 맞는 걸 방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연막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올 만한 곳에 에임을 두고 그 상태로 해체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나오면 바로 총을 쏘시면 됩니다. 이때 총을 들고 있으셔야 이게 해체를 풀림과 동시에 바로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총을 들고 해체를 누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장전 중. 가만히 있어. 재장전 중. 그리고 스파이크 소리에 따라서 이건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게임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스파이크 소리에 따라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냐면 이제 처음으로 소리가 바뀌는 지점, 즉 이제 남은 시간이 20초라는 얘기죠. 스파이크 소리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천천히 한각 하나씩 각을 다 쪼개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시간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크 소리가 처음 바뀌었다라는 건 빨리 진입을 해서 사이트 정리를 끝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입을 해서 사이트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파이크 소리가 두 번째로 바뀐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 10초죠. 이때는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해체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타이밍에 이제 3초 뒤면 이제 해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반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스파이크 바뀌는 지점, 남은 시간이 5초죠. 이때는 반해체가 되지 않았다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소리가 두 번째로 바뀌었는데도 반해체도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스파이크를 눌러봤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빨리 도망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소리로 이제 해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렸고요. 어떠신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파이크에 대한 심화편이었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 분들은 아마 좀 고인물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말고도 스파이크 해체 심리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까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